길어요. 민법도 물론 어렵지만 단어라도 쉬워요. 뭐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뭐가 이렇게 귀에 딱딱 꽂히는데 공법은 단어가 일단 너무 길어.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뭐 10글자씩 되고 그러니까 단어를 익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러 왔다가 그냥 가셔. 뭐라고 지금 질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단어 자체가 안 나와. 입지 뭐 이러다가 그냥 가셔요. 그래서 공법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과목인데 어쨌든 이게 공법이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틀이 잘 서야 돼. 공법 전반에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고 필요한 사항 외우는 것까지 다 돼야 점수가 나온다. 그 중에서 어려운 게 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틀을 좀 자꾸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전반 틀을 좀 빨리 이해하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전반적인 틀을 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재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죠. 자, 그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부동산이 뭔지는 뭐 다 아시고 공법은 사법의 반대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 법은 너무 기니까 수업 시간에 줄여서 국토계획법, 바쁠 때는 더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 개발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도 좀 줄여서 정비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축법.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 좀 여섯 개 법률인데, 일단 뭐 양이 많으니까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위주로 핵심적인 걸 골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출제 비중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국토개법이 30%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12문제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합해서 30%. 그래서 각각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 6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3개 법을 합해서 40%. 그중에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농지법은 딱 2문제니까 농지법 열심히 해도 다 맞아야 2문제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다 틀려도 2문제돼요. 그러니까 뭐 2문제 차이니까 당락에 크게 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근데 농지법 2문제를 다 맞는다는 건 100점인데 100점 맞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농지법이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하나가 어려우면 그냥 틀려버려요 또.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하나 틀리고 농지법 공부 하나도 안 한 분이 어떻게 또 하나를 찍어서 또 맞춰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한 문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도 한 문제. 점수가 그냥 똑같이 나와버려. 그래서 농지법은 굳이 시간 내서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니까 농지법은 그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몇 가지 추려서 그거만 딱 정리해서 그냥 하나 맞는다 이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이 농지법 잘 안 다루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1시간 정도만 딱 정리하면 한 문제는 건지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 이 5개 법률이 골고루 나오니까 나머지 5개 법률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토개혁법이죠. 비중도 가장 높고 공법은 틀이 중요한데 공법의 틀을 이루는 중심 내용이 국토개혁법이에요. 국토개혁법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파생된 거고 국토개혁법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이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관련돼서 나옵니다. 국토개혁법이 잘 돼야만 나머지 법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국토개혁법부터 잘 정리돼야 되는데 국토개혁법을 보면 단어가 국토, 계획, 이용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죠. 이대로 낱말풀이하면 국토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 이용하자라는 거죠. 이용하는 건 계획만 정해놓으면 계획에 따라 이용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의미를 먼저 좀 보면 21페이지. 국토계획법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 4번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그래서 6가지 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에 용도, 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번에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6가지 계획인데 다시 정리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또는 정비 또는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6가지 계획. 첫 번째가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다 끝에 붙어 있는 게 구역이죠. 다 끝에 구역자가 붙었는데 이 구역이 다 토지 용도, 쓰임새를 정하기 위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에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4가지가 있고 4가지를 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개도 수시. 집에서 키우는 개도 수시로 밥도 먹겠다 생각하면서 개도 수시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그리고 개량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5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6번째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총 6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이걸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볼 건데 생산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국토기법은 다 이 내용을 풀어서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의미를 쭉 보면 먼저 법의 계획의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 말은 국토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정하자라는 거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이면 국토 이용 계획이든 국토 관리 계획 아니면 국토 계획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름이 전혀 다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공간이 넓기 때문에 국토공간 전반에 대해서 계획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 계획 하나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각 지역 그 실정에 맞겠어 안 맞겠어? 그 똑같은 지역마다 실정이 다 다른데 이걸 계획 하나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리하는 건 현실이 안 맞죠. 그래서 그 국토에 관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정할 때는 지역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각각 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지역이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특별자치시, 세종시,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또 시가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각각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지역별로 각각 정하는 건데 특별시는 도시죠. 시골이 아니라 도시. 그러니까 도시별로 계획을 정하는 거예요. 광역시라는 도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라는 도시, 특별자치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안에 도시도 있으니까 시도 다 도시죠. 그러니까 다 도시별로 계획을 정하니까 이름이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은 도시가 아니니까 옆에다가 군자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군을 관리하는 계획, 이걸 줄여서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 부르기가 좀 편했죠. 도시계획 그러면 또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들 좀 구별하려고 관리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다가 군에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군자를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도시군이라는 거는 이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도라는 것도 있고 구라는 거 있고 읍이나 또는 면이나 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싹 빠지고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됐나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내용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공법 읽다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져. 뭐 시군구도 나오고 시도의사도 나오고 어디는 특별시 광역시만 나오고 도의사만 또 나왔다가 여기저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조금씩 계속 차이가 있다 보니까 틀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방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걸 줄여서 보통 지자체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있죠. 국가와 지자체는 서로 다른 거죠. 하는 일도 다르고 조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법인입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을 국가가 간섭하나 안 하나?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을 뭐 지자체가 위임받아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뭐 지휘 감독을 받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가 간섭 안 받고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존재하려면 지역, 영토와 비슷하게 지역이 있어야 되고 국민하고 비슷하게 주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권과 비슷하게 자치권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돼 있고 주민이 어떻게 돼 있고 자치권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지역은 전국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일정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은 도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그래서 9개의 도로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도가 또 넓으니까 도 밑에다가 김포시, 부천시 또는 고양시 이런 시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연천군, 가평군처럼 군을 또 두고 있고 인구가 많은 데는 시로, 인구가 적은 데는 군으로 행정구역을 다시 나눴고 그다음에 시 밑에는 또 뭐가 있죠? 동이 있죠. 동. 시 밑에 동. 이게 기본적인 체계고 다만 일부 시에는 이 사이에 구를 두는 경우가 있죠. 김포시는 구가 없죠. 고양시나 부천시나 이런 데는 구가 있고 구가 있는 시와 없는 시의 차이는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딱 그 차이입니다. 50만 넘어가면 구를 두고 50만이 안 되면 구가 없죠. 그 다음에 군에는 읍이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가 또 따로 있는데 특별시는 요 밑에 구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광역시가 별개로 있죠. 광역시에도 보통은 구가 있고 동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일부 광역시는 군이 있죠.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런 식으로
군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 있는 건 아니고 대전이나 광주는 구만 있고 군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읍이나 면으로 또 나눠지고 각각의 지역들이죠. 경기도라는 지역과 안에 김포시라는 지역, 인천광역시라는 지역에 서구라는 지역, 각각의 지역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고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있죠. 여러분은 인천광역 시민이고 동시에 서구 구민이 되는 거죠. 경기도민이면서 김포시민이 있고 경기도민이면서 연천 군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과 주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치권이 부여되면 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자치권이 없으면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한 겁니다. 자치권은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자치권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죠. 지방선거를 하면서 누굴 뽑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자치단체가 어느 게 자치단체인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는다라는 게 자치조직권이에요. 국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고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임명해서 행정을 하죠. 자치조직, 자치행정을 하는 겁니다. 6월 달에 누굴 뽑을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자리, 어떤 자리를 뽑느냐. 일단 여러분들 누굴 뽑아야 돼? 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거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구청장을 또 뽑아야죠. 구청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을 또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없는 거지. 동장 뽑아 안 뽑아? 동장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선거를 가가지고 동장은 안 뽑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수를 뽑겠죠. 그리고 읍장면장안 이것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서구라는 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 할 일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이 간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별개의 자치단체야.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구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하는 일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을 뽑겠죠. 구청장도 뽑고 동장은 여기도 물론 안 뽑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를 뽑고 시장들을 뽑겠죠. 그 다음에 군수를 뽑고 근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장 선거를 하나 안 하나? 이건 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는 두 가지 구가 있는 거예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고양시와 같은 일반 시 밑에 있는 구가 있는데 두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부천시 원미구 또는 고양시 덕양구 이런 거는 자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비자치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권이 있는 구죠. 그래서 이걸 따로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그래서 앞으로 교재를 보다 보면 이 자치구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자치구라는 말을 볼 때는 항상 부천시의 원미구청장을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되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교재 284페이지 보시면 2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자치구의 구청장 첫마디가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자치구라는 게 뭐? 특별시의 구, 광역시 구에 있는 구청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라는 말을 보면서 항상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도에서도 동장이나 읍장면장안 선거를 안 하죠. 그래서 자치단체는 여기까지가 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시, 군, 구라는 자치단체들이 각각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일반시 밑에 있는 구, 그다음에 동, 읍, 면 이건 다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냐 자치단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가지는 권한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임명을 한 사람, 임명. 그러니까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고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다 시장이 갖고 있고 그 동장한테 그 해당되는 업무를 이렇게 지시해서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무슨 고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 동장, 읍장, 면장에 또 자치구가 아닌 이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또는 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없어요. 또는 뭐 승인을 한다.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없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없고, 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이분들이 나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허가를 한다, 인가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뭐 지정한다 이런 거는 다 요 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읍장면장이 하는 일이 나중에 농지법에 한 번 나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증명서 떼주는 거 아니야. 뭐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해서 증명서만 떼주는 거. 그런 정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결정하는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분들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치단체가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넓게 나눠진 게 있고, 그걸 다시 세분해서 이렇게 나눈 게 있죠. 뭐 앞에 이렇게 있는 도나 특별시 광역시는 넓다 이런 의미로 광역 자치단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 밑으로 더 이상 자치단체가 없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 수준에서의 자치단체 이런 의미로 기초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종류가 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부를 때